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기분 좋게 집을 나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불과 몇 분도 안 되어 무릎이 욱신거리고 숨이 차올라 벤치에 털썩 앉아본 적. 주변에서는 늘 건강을 지키려면 걷기가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걷기가 우리 몸에 좋은 운동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젊을 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60세, 70세, 그리고 80세에 들어서면 우리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있고 관절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30분, 1시간을 걸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집 앞 골목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고 심지어 허리가 당기기도 합니다. 걷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받아주질 않는 거죠.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나는 이제 운동도 못하겠구나. 나이 먹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념해 버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아예 포기해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운동을 포기하면 근육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관절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몸은 빠른 속도로 약해집니다. 결국 걷기가 힘들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건강을 잃는 악순환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운동은 걷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걷기 대신에도, 아니, 걷기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60세부터 80세까지 많은 분들이 걷기 대신 선택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 근육을 키우고 균형을 잡아주고 심지어 마음까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운동들입니다. 게다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집 거실에서 의자 하나만 두고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몸 상태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나이에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면 놀랍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했던 70대 남성이 근력 운동으로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리게 됐고, 엉덩이 통증으로 눌려 지내던 80대 여성이 의자 운동으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물속에서 운동을 시작한 할머니는 관절이 편안해지고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허리 뻣뻣함에 고생하던 60대 남성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통증에서 벗어나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던 70대 여성은 균형 운동을 통해 자세를 바로잡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죠. 사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몸을 조금씩 움직이려는 용기와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죠? 걷기 대신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5가지 운동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 운동이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르신들이 경험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속으로만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해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걷기 말고도 여러분에게 맞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길을 하나씩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무거운 역기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집 거실에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근육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 근육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조용히 사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근육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의자에서 혼자 힘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지, 장바구니를 들고 집 앞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지, 혹은 넘어질 뻔했을 때 몸을 지탱해 줄 힘이 있는지, 이 모든 게 근육의 힘에서 나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작은 일에도 몸이 버거워지고 관절에 무리가 가고 결국은 생활 전반에 제약이 생깁니다. 반대로 근육이 조금만 살아나도 일상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근육은 젊을 때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근육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20대처럼 큰 근육은 어렵겠지만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근력은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하나? 걱정부터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거실 한쪽에서 아령 하나, 밴드 하나, 아니 아무 도구도 없이 맨몸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벽 푸시업, 벽에 손을 대고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만으로도 상체 근력이 좋아집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허벅지와 복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요. 저항밴드 늘리기, 밴드를 양손으로 잡고 당기면 팔과 어깨, 등 근육까지 골고루 자극됩니다. 이런 동작들은 무릎이나 허리에 큰 부담이 없고 넘어질 위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15분씩만 하셔도 달라집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75세인데 무릎 통증이 심해 걷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계단 오르는 건 물론이고 집 앞 마트에 가는 것도 버거워졌죠. 처음에는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했지만 가족의 권유로 아주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집 거실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10번, 벽 푸시업 5번, 밴드 잡아당기기 10번. 딱 이 정도였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렸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다시 하자는 마음으로 조금씩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석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트에서 식료품을 들고 오르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계단도 끄떡없이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의자에서 혼자 힘차게 일어나면서 아직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력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힘,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관절 보호입니다. 근육이 관절을 감싸주고 받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아픈데 근육 운동하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무릎 주위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무릎 관절은 안정적으로 지탱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도 무릎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적당한 근력 운동을 권장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의지가 약해서 매일 못할 것 같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TV를 켜기 전에 5분, 저녁에 드라마 광고 시간에 5분. 딱 그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한 달 후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력은 노후의 보험이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근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투자하셔야 나중에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릎이나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근력 운동조차 어렵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다음 운동이 있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없고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의자 운동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아까 말한 근력 운동도 힘들어. 넘어질까봐 겁이 나서 운동 자체를 못하겠어. 정말 공감합니다.
걷기는커녕 조금만 서 있어도 불안한 분들에게는 근력 운동조차 큰 장벽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의자 운동이에요. 이름 그대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입니다. 앉아서 무슨 운동이 되겠어?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놀랄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있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아예 없고 동시에 몸의 주요 근육들을 골고루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작이 있을까요? 앉아서 다리 들기,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면 허벅지와 복부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발 뒤꿈치 들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반복해서 들어 올리면 종아리 근육과 혈액순환에 좋아요. 팔 들어 올리기,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리면 어깨와 팔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상체 좌우 스트레칭, 팔을 벌리고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 허리와 척추도 풀립니다. 이런 동작들은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줍니다. 특히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나는 넘어질 위험이 없다는 안정감 덕분에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자신감이 다시 몸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잘 아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80세입니다. 엉덩이와 고관절 통증이 심해서 걷기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요. 이제 운동은 내 인생과 상관없다며 집에서 늘어져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권유로 의자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앉아서 다리나 조금 움직인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 지나자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가 점점 곧아지고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를 하면서 내가 아직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죠. 활력이 돌아오자 표정도 밝아졌고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걷기는 못해도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 이제는 아침마다 이 시간이 기다려져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운동은 몸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까지 바꿔줍니다. 의자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싼 기구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안전하고 간단하고 효과까지 있으니 더할 나위 없는 운동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 앉아서 운동하면 더 지루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TV 드라마를 보면서 광고 시간마다 다리 들기를 한다든지 손주와 함께 숫자를 세며 팔 올리기를 한다든지 혼자 하기 심심하다면 가족과 같이 해도 좋습니다. 같이 웃으며 운동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의자 운동은 특히 체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께 추천합니다. 걷기에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 의자 운동은 마치 안전한 연습장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몸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내 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걷지 못해도 의자에 앉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 의자에 앉아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관절이 훨씬 편안해지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바로 물속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 수중 에어로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수중 에어로빅, 즉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육지에서는 무릎이 너무 아파 몇 걸음도 못 걷겠는데 바닷가나 수영장에 들어가면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 분명히 똑같은 내가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수월하지? 그 이유는 바로 물이 우리 몸을 떠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물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게의 완화입니다.
평소에는 무릎, 엉덩이, 허리에 그대로 실리던 체중이 물속에선 10% 이상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70kg인 분이 물속에 들어가면 실제로는 40kg 정도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관절이 받는 압력이 확 줄어들고 그만큼 통증도 덜합니다. 또 하나, 물은 저항을 줍니다. 물속에서 팔을 흔들어 보면 공기 중에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죠? 그게 바로 저항이에요. 이 저항이 근력 운동 효과를 내주는데 무게를 억지로 들지 않아도 돼서 안전합니다. 즉, 물은 동시에 보호자이자 트레이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수중 에어로빅에서는 어떤 동작들을 할까요? 제자리 걷기, 물속에서 천천히 걸으면 무릎과 엉덩이가 한결 편합니다. 가벼운 발차기, 풀장, 가장자리를 잡고 다리를 천천히 뻗어보세요. 허벅지와 엉덩이가 단단해집니다. 팔 밀기, 물속에서 양팔을 앞으로 밀었다 당겼다 하면 어깨와 팔이 튼튼해지고 등도 고르게 자극됩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만 해도 육지에서 30분 걷는 것 못지않은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질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물속에서는 균형을 잃어도 곧장 물이 받쳐주니까 혹시 넘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커요. 이쯤에서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여성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 걸을 때마다 고통스러웠고 의사도 걷기 운동은 당분간 자제하세요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 말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평생 운동 못하고 살아야 하나? 그런데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수중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긴장했어요. 내 나이에 물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물속에 몸을 담그는 순간 무게가 줄어든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 찌릿하던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그 후 일주일에 2~3번씩 꾸준히 수중 에어로빅에 참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집안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함께 운동하는 또래 친구들이 생겨 몸뿐 아니라 마음도 젊어졌습니다. 나는 무릎 때문에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 운동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됐어. 이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운동은 꼭 땀을 비오듯 흘리며 힘겹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즐겁고 안전하게 내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중 운동이 바로 그 해답 중 하나입니다. 물론 수영장이 집 근처에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여름철에 바닷가나 온천에서 간단히 물속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심지어 집 욕조나 대야에 발을 담그고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물의 부력과 저항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이유는 내 몸이 힘드니까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오히려 그 몸 상태 덕분에 더 잘 맞는 운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물속에서 움직여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분명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중 운동이 좋은 이유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함께 운동하는 동년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바로 사회적 교류이고 외로움을 줄여주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건강만큼 중요한 게 바로 관계 아닐까요? 자, 이렇게 3번째 운동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걷기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앞에서 근력 운동, 의자 운동,
그리고 지금 수중 운동까지 모두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운동은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땀을 빼는 운동이 아니라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운동인 스트레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너무 흔해서 그게 운동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트레칭은 나이 든 몸을 지켜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몸을 움직일 때 허리나 어깨가 뻣뻣해서 깜짝 놀란 적 있으세요? 분명히 자고 일어난 건데 왜 더 뻣뻣하지?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밤새 근육과 관절이 긴장되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과 인대의 탄력이 떨어져서 아침마다 이런 굳은 느낌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스트레칭이에요. 아침에 5분, 10분만 몸을 쭉쭉 늘려주면 하루 종일 몸이 달라집니다. 허리가 편하고 어깨가 가볍고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럼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까요? 양팔 위로 뻗기, 두 손을 깍지 끼고 하늘로 길게 올려보세요. 척추가 시원하게 펴집니다. 옆으로 굽히기,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옆으로 기울여 보세요. 옆구리 근육이 풀립니다. 어깨 돌리기, 어깨를 앞으로 뒤로 크게 돌려주면 뻣뻣했던 어깨가 부드러워집니다. 목 스트레칭,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주면 긴장이 풀리고 두통도 예방됩니다. 이 모든 동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실 의자에 앉아서도 침대 옆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68세 남성 이야기인데요. 매일 아침 허리가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가 늘 두려웠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에게 아침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큰둥하게 시작했습니다. 양팔을 올리고 허리를 살짝 숙이고 어깨를 돌리고 단 5분 정도였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몸이 전과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덜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던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괴롭던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하루 종일 몸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칭이 내 인생 최고의 약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스트레칭의 힘입니다. 단순한 동작이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넓어지고 근육이 부드러워져서 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칭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효과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을 늘리면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안정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몸을 위한 운동이자 마음을 위한 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운동은 싫지만 스트레칭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 맞습니다. 스트레칭은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도 최고의 선택입니다. 큰 땀을 흘릴 필요도 없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으니까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칭은 하루를 여는 문이다. 아침에 문을 활짝 열면 햇살과 바람이 들어오듯 스트레칭을 하면 몸과 마음에 활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이 시원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연성이 좋아지면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지고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스트레칭은 안전한 하루를 만드는 기초 체력입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칭의 효과와 사례를 보셨습니다. 혹시, 이건 오늘부터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세요. 그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제 4가지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근력 운동, 의자 운동, 수중 운동,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스트레칭.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몸을 지킬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운동이 남아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바로 넘어짐입니다. 한번 크게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운동은 균형과 코어 운동입니다. 이제 6번째 균형 운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운동은 바로 균형과 코어 운동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 병보다도 넘어짐입니다. 한번 크게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고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번의 낙상으로 삶의 독립성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계로도 증명되어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는 전체 응급실 방문 원인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게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그 후유증 때문에 다시 움직이는 게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활동량이 줄고 결국 근육까지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노년 건강은 결국 균형의 싸움이다. 그럼 균형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코어 근육에서 나옵니다. 코어란 우리 몸의 중심, 즉 복부, 허리, 엉덩이 근육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튼튼해야 우리가 한쪽 발로 서 있을 때도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넘어지려 할 때도 금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코어는 몸의 기둥 같은 존재죠.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 발 들기, 튼튼한 의자나 벽 옆에 서서 한쪽 발을 몇 초 동안만 들어 올려 보세요. 처음엔 5초도 힘들지만 점점 늘려갈 수 있습니다. 체중 이동하기, 2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체중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보세요. 작은 동작이지만 균형 감각을 깨웁니다. 발을 모으고 서서 자세 유지하기, 2발을 붙이고 10초만 서 있어도 균형 감각이 자극됩니다. 앉아서 무릎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아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면 코어 근육이 강화됩니다. 가벼운 복부 조이기, 등을 곧게 펴고 숨을 들이마시며 복부에 힘을 주는 동작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직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면 마음까지 안정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넘어질까봐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외출도 줄고 집안에서도 조심조심 움직였죠. 그런데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근육이 더 약해져서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의사가 권유한 대로 간단한 균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 의자 옆에서 한 발 들기를 5초도 못 버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딱 5분씩만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훨씬 수월하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는 아직도 내 몸을 믿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질까봐 겁나던 내가 이제는 손주 손잡고 마트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됐어. 이게 다 균형 운동 덕분이야. 여러분, 균형 운동은 단순히 동작 몇 개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여전히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 확인이 삶을 지탱하는 심리적 버팀목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양손을 의자 옆에 가볍게 두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생각보다 복부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가 곧아지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작은 동작 하나가 내 몸을 다시 깨우는 순간이죠. 균형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몸이 안정되니 마음도 안정된다. 그만큼 신체와 정신은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넘어짐의 두려움이 줄어들면 외출이 즐거워지고 사회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삶의 질 전체가 높아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균형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힘이다. 이게 바로 균형 코어 운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운동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걷기 힘들다고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충분히 공감되시죠? 근력 운동, 의자 운동, 수중 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균형 운동까지 이 5가지는 누구나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들이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5가지 운동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준비한 5가지 운동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이란 땀을 비오듯 흘리고 숨이 차서 쓰러질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죠. 하지만 오늘 보셨듯 꼭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가 힘들어도 무릎이 불편해도 허리가 약해도 할 수 있는 운동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혼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장바구니를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육은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의자 운동이었죠. 넘어질까 두려운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팔 올리기, 발 뒤꿈치 들기. 이 단순한 동작들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수중 에어로빅이었습니다. 물이 주는 부력은 관절을 보호하고 동시에 저항은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수영장에서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듯 물속은 두려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단순한 습관 같지만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침마다 허리 통증을 이겨내고 활력을 되찾았던 것처럼 스트레칭은 하루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균형 코어 운동이었습니다. 넘어짐은 노년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균형 운동을 통해 나는 아직 내 몸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균형은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운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둘째,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것. 셋째, 작은 습관으로도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한 번만 움직여도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일주일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만 해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60세든 70세든 80세든 몸은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삶을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운동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작은 자유들이 우리의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오래 살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행복하게 사는 도구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몇 번 들어 올려 보세요. 혹시 여건이 된다면 근처 수영장을 찾아 물속에서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움직임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운동의 목적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 그게 진짜 운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운동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근력, 의자 운동, 스트레칭? 중요한 건 완벽하게 다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후 작은 실천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이 모여 우리의 노년 전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든든하고 더 자유롭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볼까요?